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6강. 자, 오늘부터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3장 중개업 등 처음 시작하면서 그 소단원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가 바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없이는 중개업자가 될 수도 없고 중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무척 중요한 대목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류를 다 취합을 해갖고 시군구청, 즉 등록관청에 갑니다.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이게 법에 꼭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요건이에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 확인 서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그 서류를 다 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에 등재를 한 다음에 등록증을 줘야 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이제 법적 요건을 보면, 법적 요건, 자, 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인적 허가입니다. 법인이든 사람이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대인적 허가. 두 번째, 자, 일신 전속입니다. 이 중개사무소 중개법인이든 법인의 이제 대표자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이든 일신 전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속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법 요건입니다.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되는 적법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기속행위예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이 기속행위에 의해서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만 되는 거지, 여기에 잘못된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다. 내 생각엔 당신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 등록 못하겠어?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법적인 요건이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개설 등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 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럼 바로 공인중개사, 자,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법인에 대한 법인이 중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 배우기로 하고,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신청을 하냐 하면은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우리가 개설하는 거니까, 자, 이 중개사무소 앞에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자, 자, 거기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입니다. 관할 시군구,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할 시군구. 그게 바로 이 관할 시군구에 있다 등록관청. 이게 등록을 받는 관청이기 때문에 이걸 등록관청이라고 그래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에 대한 것도 좀 이따 배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개념을 좀 정리하고, 자,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공동으로 쓸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쓰다 하더라도 다 법인이든 공인중개사든 다 개별적으로 각자 신청하는 겁니다. 개별 신청 원칙입니다. 각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종교를 달리해서 신청할 때도 중개법인인 중개업자가 그걸 그만두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될 때도 신청을 해야 되고, 반대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폐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중개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도 다시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종교를 달리할 때
종별 변경이죠. 예, 종경 변경할 때는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주의할 거면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는 어떻게 되냐? 부칙 인정 중개업자는 폐업한 후에, 자, 부칙 인정 중개업은 폐업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폐업하는 건 가능한데 폐업한 다음에 다시 신규 등록을 못 한다, 이 사람들은. 예, 그럼 법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칙 인정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이제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시험 봐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니까 등록증 재교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과기가 있는 중개사무소 그 위치에서 그대로 이름만 바꿀 거니까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딴 건 서류가 다 똑같으니까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가져가야죠. 2개 가져가서 내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부칙 인정 중개업자가 아니라 나 공인중개사로 간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업종, 사무소 명칭을 바꿔서 다시 재교부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고, 요게 이제 신청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자, 지금 이제 등록 관청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등록 관청은 방금 말한 대로 중개사무소를 들려놓은 곳이지, 이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등록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제 개설 등록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지금 등록 관청은 그럼 어떤 곳을 등록 관청이라고 하는가? 자, 등록 관청. 자, 등록 관청 바로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같은 거는 주된 사무소라고 그래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라고 합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 자,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라고 하는데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의 시가 아니죠. 이거는 시는 건 광역시 특별시고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군 구청장인데, 자, 요때 요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얘기합니다. 만약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 제주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 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행정시, 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즉 시를 얘기해요. 특별자치도의 시는 구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일반적인 그 구, 특별자치도가 아닌 일반적인 구는 광역시의 구든 도의 구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요건 어떤 규정이냐면 이제 대도시 시장, 이게 공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대도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도시.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닌데 대도시는 뭐냐면 구가 있는 시예요. 이거는 이때 구는 자치구,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가 아니라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 자, 이러한 대도시의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 부천에 구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수원 같은 경우도 구가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구청장 따로 뽑진 않거든요. 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치구가 있는 경우에 그 구가 이런 특별자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군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데 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 거기에 시장만이 해당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구가 설치되든 말든 시장이 한다. 그거만 알아두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이제 여러분들 개설 등록을 하면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나 사무소 개설했으니까 등록을 해주십시오. 말로 해봐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증인은 황당해 합니다. 당신 정말 맞냐고, 공인중개사법 공부도 안 했냐고, 거기에 서류 있지 않냐고, 서류 갖고 오라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서류가 뭔지 제일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면 안 되고 서류를 들고 가야죠. 구비 서류가 필요해요. 구비 서류.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이 행위는 요식 행위예요. 어떤 형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구비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내고 싶으면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그때 내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개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가 구비할 서류입니다. 바로 이거 공통서류라고 하는데, 먼저 공인중개사가, 자, 개인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겠다고, 자, 중개사무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저희가 교재 만들었는데 신교소사라고 합니다. 신교소사. 자, 이 신교소사 4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은 바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의 신. 즉,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두 번째는 자, 이 실무교육. 이 교육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첫 번째는 신청서, 두 번째는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내가 수료했다는 수료 확인증. 자, 이거 협회 같은 데 가서 실무교육 받으면 다 수료증 줍니다. 그거를 4번을 한부 제출하면 됩니다. 복사한 거를. 자, 세 번째는 소니까 중개사무소입니다. 이 소는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자, 사무소를 확보해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말합니다. 그 서류 한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다고 그러는데,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요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입니다.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안 됐지만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소유권 부존 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건물을 내가 중개사무소에서 확보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아직 건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기재가 되지 않은 그러한 건물에 내가 확보를 했어요. 분명히 건물은 맞는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무소 맞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연되는 사유. 지금 현재 재판의 개주식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사유를 적은 서류, 이 사유를 적은 서류를 내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니까 이건 받아줍니다. 요 두 가지 경우 바로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요건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였죠, 사. 이 사가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반명함판 사진 한 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 얼굴 찍힌 사진을 한 부. 그래서 등록 신청 시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출 안 할까요? 자, 행정정보 전산화에 의해서 공동 이용이 가능해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하니까 시군구청장이 이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확인 요청을 합니다. 즉 전산으로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 네 가지 신교소사가 기본적인 겁니다. 요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법인인 경우에, 자, 법인이 중개를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에. 그러면 법인이 중개업을 하겠다고, 즉 법인이 중개법인을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신규소사. 이 경우 역시 법인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신규소사. 자, 공통서류, 신청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한부, 그 사무소, 그리고 사진. 똑같이 냅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를 통해서 공동 전산망이죠. 그걸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따로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내면 되고, 자,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 자,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를 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아요. 신규소사는 똑같이 내고, 신규소사 플러스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업소를 등기했다는 그 증명하는 서류 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소사, 결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같은 게 설치할 경우에도 역시 서류를 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신규소사가 아니라 신교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신교소. 나머지 하나는 뭐냐? 보입니다. 보. 신청사. 이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되는 거죠. 아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였고, 이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되는 거고, 교는 똑같아요. 이건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 그 수료 확인증 한부가 필요하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로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임대차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한부 제출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 서류 한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 신규소사를 꼭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를 내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개설이 되나. 자, 개설 등록 이제 기준을 보는데, 기준 먼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예요.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네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어. 미성년자야. 그럼 등록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여야지. 자, 공인중개사일법.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려면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개업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려고 좀 열심히 공부하시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신청일 전.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실무교육. 지금은 협회에서 위탁해갖고 실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건물로 등재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죠. 그 건물에 그러니까 임시 천막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니까. 그런 경우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방법은 소유든 전세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본인 건물이어도 되고 남의 건물이면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물 이거를 확보를 해야죠. 즉 건물에 중개사무소가 임차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인인 중개업자는 좀 더 많겠죠? 자, 법인인 중개업자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받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게 한 6가지로 늘어나야죠. 6가지로. 자, 하나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똑같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돼. 대표자든 사원이든 임원이든 다 똑같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상법상의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이상이 합니다. 자,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상법상 회사니까 이미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법 14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하는 법이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중개법인은 일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자기 중개사무소에서 문구점을 해도 되고 복사점을 해도 돼요. 왜? 그 비수기에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영업을 하게 허락을 해주는데, 법인인 중개업자만큼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있는 것만 해야지 딴 걸 하면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14조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되고, 자, 대표자는 누구여야 된다? 대표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여야지. 아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법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입니다. 임원 3분의 1 또는 사원 3분의 1이 아니라 임원과 사원을 다 합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되는 거예요. 자, 요때의 사원은 좀 한정이 되는데, 한 명의 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다섯 번째, 대표자, 사원 전원, 임원 전원 뭐 해야 된다? 실무교육. 신청 똑같아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무교육. 자,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의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한 그 서류는 이제 임대차를 했든 본인의 그 건물 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서류만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 중개업자의 기준은 이렇게 6가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가지, 법인인 중개업자는 6가지 이렇게 되고, 요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서류를 내도 개설 등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걸 보고 등록을 해줄지 말지 결정을 내는 공무원이 이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는 뭐냐?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 부칙 인정 중개업자들은 다 법에서 인정한 중개업자인데, 그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해. 자, 이거 유형이 있는데 4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개설 등록을 안 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 중개업자가 사망을 하든가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되겠죠. 했는데도, 사망 또는 해산을 했는데도 중개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일심 전속적인 자격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땐 상관이 없어. 그러나 처분을 받는 순간에는 그 이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본인이 폐업 신고를 했어. 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했어. 휴업이 아니라 폐업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 휴업은 쉬는 거고. 폐업 신고한 다음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적발이 되면 아주 벌이 커요.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게 행정, 검사가 기소해갖고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범법자가 되는 거라고요.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벌이 제일 센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어. 그 중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적법 요건이에요.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서가 유효하냐 아니냐하고 상관이 없어. 유효 요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 C에 의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A와 B 거래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 무등록 중개업자 이 사람이 벌을 받는 거지 A하고 B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중개업자인 줄 알고 한 거니까. 자, 그리고 그 C는 무등록 중개업자 C는 이 C의 중개 행위가 법에 처벌을 받는 거고, 이 C는 역시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자, 요때 보수를 지급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A도 중개 수수료를 내고 B도 중개 수수료를 내서 이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거래계약이 유효하니까 이 중개 분명히 C가 일을 한 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C의 보수청은 이미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 채무죠. 소권이 없어. A나 B가 중개 수수료 줬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내서 돈을 돌려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일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자연 채무라고 합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라고 해서 자파요. 결국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것도 거래는 유효해요. 중개는 유효하지만 그 채무, 즉 중개수는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A나 B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모를 리가 대부분 추죠. 근데 나중에 발견돼도 이걸 돌려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6강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